그럼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제는 협상이라는 게 내가 이기고 너가 지고가 아니고 서로 응인이 돼야지만 이게 좋은 협상이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는 거네요. 자, 한번 볼게요. 협상이 뭐 하는 일일까요? 협상은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 협상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협상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하고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내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굳이 잘 안 되는 협상을 풀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상대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만나는 게 협상 아닙니까? 협상의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하는 겁니다. 그죠? 합의하는 거예요. 협상은 합의하는 일입니다. 자녀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해야 되고요. 배우자도 합의해야 됩니다. 어, 기업에서 거래 상대방하고 합의하는 일이고요. 트럼프하고 뭐 해야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합의하는 일이죠. 모든 협상은 합의하는 일입니다. 근데 합의가 되려면요, 어때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안 좋으면 합의는 물 건너갑니다. 왜? 내가 안 할 거니까. 두 번째, 나만 좋으면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상대도 좋아야 되죠. 상대가 안 좋으면 상대가 합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합의가 되려면 둘 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협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고 싶죠.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손해를 보게 돼요. 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함께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아,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러니까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건 어떤 기술이 아니고 협상의 목적을 비춰 봤을 때 누구나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게 뭐 국제 외교에서 이제 협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한국과 미국이 뭐 어떤 뭐 최근에도 뭐 일부 투자 협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숫자를 들이대면서 뭐 이 협상이 뭐 잘 된 협상이다, 안 된 협상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잘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보는 입장, 소위 말해서 국제협상 같은 경우는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잘 됐다라는 협상보다는 이제 뭐 보수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진보에서 못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진보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보수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 협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잘했다는 협상과 못했다는 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해석은 뭐 우리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한 컵, 반 컵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 컵이나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그 관세 협상을 요 정도 줬는데, 야,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밖에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실제로 협상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사전에 목표로 삼았던 계획을 했던 것보다 조금 그래도 더 잘했냐 덜 잘못했냐를 계획하고 비교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협상의 목표로 하는 것을 사전에 이제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장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 책에 써 있지 않은 그 뒷이야기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아파트를 보여서 이제 뭐 계약을 했다라는 게 책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내분이 이제 소장님이 보여주는 그 A라는 아파트보다는 뭐 B가 더 낫지 않아?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 더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소장님이 뭐 이제 A가 좋을 것 같아 A를 제안했는데 이제 B로 결국엔 가게 됐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뭐 양평으로 간다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아쉬움이 나는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자주 듣는 그런 질문인데요. 협상의 출발은 내가 목표를 잘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협상을 준비할 때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그 전략이 수립되려면 목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표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일 때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목표가 터무니없거나 지나치거나 욕심이 과하면 잘 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양평으로 이사 가야 돼. 라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책에 그 프롤로그에 소개해 있는 사례 역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펼쳤는데, 전략을 펼쳤는데, 안 될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사 못 가는 거죠. 그죠? 이사 못 가면 큰일 나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지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도 마련해 두는 것이, 협상 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협상이 이제 깨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럼요. 이제 협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은 있으나 네. 그게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면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시세, 뭐 층수 조망, 뭐 인테리어에 따라서 그죠? 컨디션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8억에 팔 수 있을까요? 저한테 전략을 이렇게 자문을 구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돼요 해야 되잖아요. 시세가 7억에서 8억인데 나는 한 9억에 팔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세가 7억에서 8억이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9억에 살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협상 기술의 문제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예요. 목표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욕심이 과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의 협상에서 비교적 실현 가능하고 공정하고 상대도 합의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합의를 하겠죠.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나만 좋은 거예요. 합의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가. 어떤 협상 전문가도 그건 전략을 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목표가 과하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실현이 되려면 요 정도 밴드 안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코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수립하는 것부터가 협상의 출발이에요. 협상이 만능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다 협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목표를 잘 협상 가능한 일단 목표를 세워야지 이게 되는 거지. 터무니없이 뭐 상대방하고 내가 뭘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테크닉적이든 전략적으로 무조건 이거 달성하는 이런 만능의 키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 사람의 성격, 협상의 담당자의 성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성격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좀 강경하게 협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좀 협력적으로 협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죠. 그럼 그 스타일의 차이가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장단점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강경한 사람들은 또 뒤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협력적으로 조곤조곤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이고, 다만 우리가 협상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맞추어서 대응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한 게 데이터 기반의 협상이에요. 상대의 인정에 기대거나 상대의 성향에 기대서 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집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정에 기대서 협상하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통했어요.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비싼 걸 사주면 된다. 뭐 식사를 뭐 해주면 된다. 성향에 따라서 저 사람 뮤지컬 좋아한다. 왜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일단은 그런 거를 원천 차단하기도 하고요. 협상 거래 규모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밥 한 끼, 술 한 잔 얻어먹었다고 이거 의사결정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A 안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A 안 말고 B 안으로 하는 것이 나도 좋고 당신도 좋다는 것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데이터가 이제 더 중시되고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데다가 야, 이런 조건で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떠냐 하면 이제 걔가 그걸 진짜 계산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 AI 시대가 더 발전하면은 더 정교하고 더 많은 것들 분석해서 협상의 그 목표라든지 결과를 아마 AI 자체가 산출해 줄 텐데 그럼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협상할 여지가 더 없어질까요? 아니면은 더 많아질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이라고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이미 왔어요. 이미. 그런 시대는 이미 1, 2년 전에 이미 왔습니다. 사람 대신 AI가 직접 물론 한쪽은 사람이겠죠. AI가 직접 협상해서 계약까지 결과까지 다 내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는 협력업체,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구매 담당자하고 협상하지 않아요. 월마트에서 만든 그 백텀이라는 협상 AI가 있거든요. 구매 담당자하고 협상하지 않고 납품업체 거래처 사람들이 AI하고 협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월마트에는 아주 반복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그 물품이 엄청 많잖아요.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사람이 하려면 약속 잡아야 되죠. 약속 취소해야 되죠. 엄청 오래 걸리던 거예요. 사실은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인력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도 좀 떨어집니다. 근데 과거에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그거를 AI가 직접 합니다. 효과는 한 12일 걸리던 거 2일 만에 다 처리가 돼요. 더욱더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AI하고 협상하는 납품업체, 하청업체 사람들의 75%는 구매 담당자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요? 네.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약속 잡아야 되죠. 뭐 약간 그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거 잡아야 되죠. 이로서 감정 로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약속 잡을 필요 없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죠.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이미 도래했어요. 아까 서두에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제 을의 경우에 협상할 게 더 많이 있고 협상의 니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힘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그 관계 뭐 기타 등등 뭐 규모라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을 좀 더 덜하고 안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을인 입장에 처했을 때 절대적인 갑하고 이게 세상 자체가 도저히 안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떨까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많죠. 방법이라는 건 내가 그 상황을 역전시킬 뾰족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갑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갑이 얻을 게 많을까요? 을이 얻을 게 많을까요? 을이 많겠죠? 한다면은? 그렇죠. 네. 갑을 관계에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갑이 얻을 게 많아요? 을이 얻을 게 많아요? 만들어졌다면 을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노력해야 됩니까? 을이 더 많이 노력해야죠. 누가 정보조사하고 질문해서 상대방 니즈 파악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어떤 협상의 일련의 과정들 누가 더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을이 그렇게 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을이니까 내가 더 얻을 게 더 많으니까 그죠? 저 사람하고 협상을 잘하면 내가 더 얻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면밀히 정보도 조사하고 상대는 지금 우리 말고 어떤 업체들도 알아보고 있는지 특장점이 뭐고 상대가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상대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좀 창의적인 해법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그 전략 수립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의 입장에 계신 기업이나 개인이 협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흔히 얘기하는 그 갑질한 걸 참으면서까지도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게 그런 구조가 되는 거군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갑질하는 게 도저히 불합리하고 못 참겠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거죠. 그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참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 참아도 됩니다. 근데 안 참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례해요. 갑질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협상을 잘 펼쳐가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에이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심플합니다. 누가 뭐 참으라 말아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본인의 결정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너한테 딱히 뭐 기대한 것도 없고 뭐 어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너에게 시간과 돈을 쓰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갑질이라는 행동이나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말들이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을들은 참아가면서 어쨌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해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런 사람하고 안 할 만큼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말고 할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어떤 무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사람 말고 지금 나하고 미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다 결국엔. 그럼요. 안 하면 되죠. 그게 사실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갑질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무례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하게 요구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글로벌 기업이나 좀 큰 규모의 거래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균형이 존재해야 좀 그래도 괜찮은 협상이 나오는 것이지,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뭐 괜찮은 협상이 나올 구조 자체가 아니다.